안녕하세요. 예. 늘 강의를 자주 해도 여기만 쓰면 좀 긴장이 되고 그러네요. 자, 보령지방의 근대 교육이라고 제가 그 전에 글을 쓴 게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근대 교육 하면 서당 교육하고 상대 개념으로 서당이 아니고 이제 학교가 언제 어떻게 생겨졌느냐 이거예요. 예. 자, 그 전통 교육 하면 이제 서당 교육이고요. 우리 그거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근대 교육 그 학교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 보령의 근대 교육은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에 생겼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아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대한제국 시대에 학교가 벌써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학교를 다녀야 발전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 보통 분들이 지금 그래도 덜한데 우리 보령에서 최초로 학교가 생긴 건 보령 공립보통학교다. 1911년에 주포에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 더 먼저 생긴 학교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우리 보령 지방에 전통교육 옛날 서당에 관한 자료가 많이 없어요.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1989년에 보령 군지를 만드느냐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보령 군청에서 읍면사무소로 지시를 해가지고 옛날에 서당을 조사해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89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보령에 있던 옛날에 있던 서당이 84곳이었어요. 이렇게 조사가 돼 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을의 노인들은 우리 마을의 서당이 어디 있었고 누가 했다고 하는 걸 다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일부를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서당 하면 무시하기가 쉬워요. 에이, 서당에서 애들 못 해놓고 천자문 정도나 배웠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었다. 우리 지방의 서당이 옛날에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요 1846년에 프랑스 함대가 외연도로 들어와서 치서 이게 편지를 문서를 전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왜 들어왔느냐면 1839년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이 기해박해로 죽었어요. 그것을 항의하러 온 거예요. 군사적으로 군함이 들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1846년에 외연도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연도에 들어와서 외국 함대가 들어왔으니까 누가 상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한 게 외연도에는 존의 김흥방, 존의라고 하는 게 외연도 2장이었던가 봐요. 2장 김흥방이 하고 서당의 훈장 이지호를 대동하고 김흥방이 이지호를 대동하고 프랑스 함대의 통역관과 필담으로 되어 있다. 프랑스 함대에는 중국의 한문을 아는 한문을 통하는 통역관이 있어가지고 데려왔어요. 중국말은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말을 못하니까 한문으로 필담을 해서 대화를 나누어요. 그게 누구냐? 외연도에 있는 서당의 훈장이에요. 외연도, 지금 저 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지금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섬인데 그 섬에서 아이들한테 한문을 가리키는 훈장이 외국 사람하고 필담으로 해서 한자로 써서 대화를 할 정도면
그 한문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 대학교까지 졸업했어도 한문으로 필담을 못해요. 그런데 가능했다. 그 대단한 실력가가 외연도 서당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답사 때마다 조사해 보니까, 얘기해 보니까 그 서당을 많이 다녔어요. 학교가 생긴 뒤에도. 왜냐하면 충문 쓰라고. 충문 써서 제사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그거 하라고. 그리고 마을마다 서당이 있었고, 훈장의 월급은 얼마 정도 했느냐 알아봤더니 머슴 3경 정도, 머슴 3경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학생 집 잠자리는 어떻게 하느냐, 마을 사람이면, 훈장이 마을 사람이면 그냥 마을에서 살고 그냥 가르치고 그 품삯 수강료를 받지만, 그렇지 않고 외지 사람을 모셔올 경우에는 학생들 집을 전전하면서 이 집 아이한테서 한 달 살고 저 집 가서 한 달 살고 이러고 살고요. 또 부잣집 같은 경우는 독선생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을 모셔다가 머슴 3경 주고 그러고 배우고 그랬어요. 서당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대단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학교가 세워지는데 제일 먼저 보령에서 세워지는 학교가 남포 공립보통학교입니다. 근데 저도 이걸 몰랐어요. 남포 공립보통학교 최초로 생겨진 학교인데 이걸 찾을 길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남포초등학교에 가도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웅천초등학교에 우연히 답사 갔다가 옛날 기록을 봤더니 제가 놀래서 기함을 품었어요. 웅천초등학교에 가니까 1911년에 기록한 문서가 있어요. 1911년에.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웅천초등학교 학교의 일람표의 연역대요라고 하는 난에 1911년 4월 달에 기록한 건데, 당교는 명치 38년 1905년 가을에 향사를 가용해서 창설하고 명달학교라 칭하고, 동사 11년 1908년 10월 객사를 수선하여 이곳으로 옮겨 청출보통학교라고 개칭하여 동사 12년 5월 보조보통학교로 지정받아 동년 7월 9일 전중수를 당교 훈도 겸 교감으로, 이게 일본 사람이에요, 황창현을 본과 부훈도로 임명하였다. 이게 훈도, 부훈도. 그런데 부훈도는 말하자면 2급 정교사예요. 훈도는 1급 정교사고, 그렇게 임명하여 당시 생도수는 불과 50인에 불과하고 설비 역시 불완전해서 교수용 기구 기계도 거의 드물었다. 동년 1909년 9월 13일부로 을종 공립으로 인가받고, 그렇게 정식으로 딱 인가받은 것이 1909년 9월 13일이에요. 을종 보통학교. 그리고 갑종은 뭐냐? 갑종은 이쪽 시군에는, 군에는 없었대요. 도 단위로 하나씩 있었대요. 그렇게 을종 보통학교로 인가받고 그 학부로부터 여러 교수용 기구와 생도용 교과서 등을 받게 되어 교육 발전의 조짐을 가지게 되었다. 근시 지방 인민 역시 교육 필요의 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생도의 입학자가 나날이 늘어나 다음 차례차례로 보무도 당당히 발전하였다. 요렇게 1911년에 웅천초등학교 일람표에 적혀 있어요. 그렇게 남포공립보통학교가 웅천초등학교가 된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이게 보령의 최초 학교구나, 그렇게 이제 알고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령의 최초 학교는 명달학교라고 1905년에 생겨났다. 이건 사립이다. 개인적으로 남포 사람들이, 남포현 사람들, 남포군 사람들이 만든 거다. 이것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도 충남에서는 한 네 번째 정도 되는 학교인데 향사에 세웠다. 1908년에는 객사로 옮기고 더 큰 건물로 옮기고 청출보통학교라고 했다. 1909년 5월에는 보조보통학교로 지정이 됐고 1909년 7월 9일 날 정식 선생님이 두 분이 나오고 이렇게 했다. 아주 정식 학교가 됐다. 교장은 누구냐? 교감은 전중수예요. 교감은 여기고 교장은 남포 군수가 겸직했어요. 겸직, 남포 군수가. 신기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1909년 9월 13일에 을정공립학교로 인가가 됐다. 요게 향청이고 여가 최초로 명달학교 세워진 데고 나중에 객사 여기로 옮긴 데입니다. 이게 남포 군 이게 지도예요. 그리고 남포 공립보통학교 연역에다가 이런 얘기가 쓰여 있어요. 연역에 당교, 이건 이제 웅천초등학교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당교 연역을 기록하는 것에 특필할 사항은 전 당 군수 신기수가 당군 교육 사업을 진체한 일이다. 당군은 인접군에 비해서 먼저 보통학교를 창설하고 이것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모두 이분의 힘으로써 당교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념할 만한 일이 되었다. 이게 보령이 충남에서 몇 번째 안 가게 손가락 안에 들게 학교가 세워진 것은 신기수 군수 때문이다. 신기수 군수, 남포 군수 때문이다.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연역지에. 자, 그런데 그 남포 공립보통학교에 처음으로 부훈도로 발령받아서 온 분이 황창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집안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분 얼만큼 오래 살았느냐? 98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아들을 일찍 낳아서 큰 아들은 돌아가고 나중에 또 새 부인을 얻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72세에 난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해서 그걸 보고 들어가셨어요. 오래 살으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뵙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뭐냐 이거예요. 졸업증서, 우원이 본교 강습과의 소정학과를 졸업하였기 차를 증함이라. 융의 3년 3월 30일 융의 3년이 1909년이에요. 합방되기 전입니다. 한일합방 되기 전에 이분은 어디를 졸업했느냐? 관립 한성사범학교장 정삼품 김석기 제3호. 공부도 굉장히 잘했는가 봐요. 한성사범 졸업했어요. 한성사범에 제가 말씀을 많이 나눠봤는데 얘기 들어봤는데 정식 과정을 졸업한 게 아니라 강습과를 졸업했어요. 강습과요. 정식 과정이 아니라 강습과. 그래도 그때 엘리트 선생님이 된 겁니다. 그때 국가에서도 우리 왕실에서도 교육을 해야 되겠다. 교육을 하려면 우선 선생님이 필요하다. 선생님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성사범을 만들었어요. 거기를 졸업한 인재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학교를 특별히 다닌 것도 아니고 독학 그냥 해서 공부했고 군산 다니면서 일본 말도 배웠고 그래가지고 시험 봐서 들어갔다고 그러셔요. 이분 나이가 19살밖에 안 됐어요. 지금 따져보니까. 그렇게 머리가 좋은 분이었어요. 자, 이분이 발령이 나요. 임 공립보통학교 본과 부훈도 서 판인관 4등 융의 3년 1909년 4월 8일 날 학부 대신으로부터 초등학교 지금 말하면 선생님 발령 나는데 누가 발령을 내주느냐? 학부 대신이 교육부 장관이 발령을 탁 내줘요. 이게 돼서 남포 공립보통학교로 발령받아 오게 됩니다.
이분한테 이게 문서는 없는데 얘기 들었더니 어떻게 해서 왔느냐, 한창사범 졸업하고 발령 나가지고 남포 학교로 부임을 하는데 인천에서 배를 타고 군산으로 와가지고 장항으로 건너오니까 순경이 마중 나왔더래요. 그래서 순경이 에스코트 해가지고 남포 초등학교에 부임했대요. 예, 그때 그 교사들의 권위가 그렇게 높았어요. 그렇게 귀했고 학부 대신 교육부 장관한테 임명장 받아가지고 지금 오는 중이에요. 예, 그랬대요. 그리고 이분한테 들은 얘기 중에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때 뭐 문의사항이 있으면 학교 교감이 경찰서장을 오라고 해가지고 뭐 문의하고 그랬대요. 그렇게 학교가 권위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런 문서들이 그 아드님이 가지고 있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신문에 뭐라고 났느냐면 황성신문 1910년 4월 5일자에 아직 한일합방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대한제국 시대예요. 한일합방은 1910년 8월 29일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 안 됐어요. 황성신문에 남절흥학 남포군수 신기수 씨가 임임 3제에 이제 온지 부임한 지 3년에 해군 교육이 부진함을 개탄하여 본군 유지 유지사 이코 이재각 김재각 김창균 장민혁 사시로 더불어 교육진흥의 방침을 강구하여 죽장망해로 죽장 대나무 집행이하고 집신을 신고 뭐 촌간 순행하면서 우민을 소집하여 격절한 언사로 간직히 개유한 후 군내에 학교를 창립하고 고명한 교사를 연빙하여 열심으로 교육함이 부학하는 생도가 100여 명에 달한지라 학부에서 해교의 성적이 양호함을 가상하여 공립으로 인정하고 훈도를 파송하여 교육을 장려함으로 해교가 완전히 성립함이 신졸의 열심 소치라고 인계 찬송한다더라. 사람들이 다 찬송한다더라. 이게 신문에까지 났어요. 다 그 신기수 군수의 덕분입니다. 그런데 신기수 군수가 찾아보니까 서울 사람이에요. 그 후손들을 여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신기수는 한성 북서 양덕방 개동 출신으로 1892년 10월 25일 군부 주사로 등용이 됐고 진천 군수를 거쳐 1908년 3월 12일자로 남포 군수로 부임하고 잘했어요. 그래서 해방 직후에도 그대로 일정 때도 남포 군수로 역임하다가 1912년 4월 말쯤에 이임했다. 이임한 대로는 흔적을 종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령 교육계에서는 이 신기수 군수를 꼭 기억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게 웅천초등학교에 있는 학교 일람표예요. 이게 지금 학교에 있는 그 옛날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이 국립문서보관소로 뭐 다 이관됐어요. 그런데 이게 생활기록부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관 안 되고 웅천초등학교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잘 보관을 하고 제가 당부에 당부를 했어요. 이게 문화재로 지정돼야 될 정도입니다. 1911년부터 기록이 있어요. 1911년 합방되고 바로 기록이 다 있어요. 학생수, 뭐 해마다 학생수, 선생님 명단 뭐 이런 게 다 기록돼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이게 1년 겁니다. 1년 것이 쭉 이렇게 돼 있고 아까 그 얘기 그 남포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게 된 과정을 여기에 이렇게 빽빽하게 써놨어요. 예. 다행히 제가 다 디지털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자료는 다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일부를 확대한 건데 뭘 해드리려고 얘기하려고 했느냐면
나이가 학생들 나이 이렇게 쭉 있고요. 나이 있고 17세, 1학년, 2학년, 3학년, 처음에는 4학년까지밖에 없었어요, 애들.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전중수, 황창현, 김정태, 박성립 이렇게 선생님들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장이지만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 유무도 결혼했나 안 했나도 기록되어 있는데, 초창기에는요 한 초등학생이라도 한 30% 40%가 결혼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학교가 생길 때 지금처럼, 지금의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학무위원을 임명했어요. 융의 2년 1908년 6월 22일 발표된 학부훈령 제66호에 의해서 각 보통학교 소재지에 학무위원을 두었다. 지금 운영위원하고 똑같아요. 7명 이내로 뒀어요. 한 학교마다 뒀는데, 남포공립보통학교도 1909년 9월 13일부로 울정공립으로 인가받으면서 1909년 10월 29일자로 충청남도 관찰사 명의로 학무위원을 임명하고 1910년 2월 14일자로 학무위원을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학무위원을 임명하는데, 학무위원을 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임명해요. 관찰사가. 그게 7명인데 누구냐? 최초의 남포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은 백낙창, 최면식, 황보현, 김재각, 이익호, 백낙준, 박성하, 이렇게 7명인데 이분이 우리 저의 친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학무위원회에 관한 기록이 저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할아버지 기록에서 나온 학부훈령 제66호예요. 그 학부훈령, 학무위원은 이렇게 둔다. 근데 읽어보니까 학무위원은 도지사가, 관찰사가 임명하는데 학교마다 7명 이내로 두고 자문위원이다. 그리고 학교 돈 걷어다 주는 사람이다. 학교에서 필요한 뭐 그런 거 이제 자문하고 돈이 없으면 그거 걷어다 주고 이러는 사람이다라고, 권력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1909년 10월 29일 날 사령 황보현, 저희 할아버지가 공립 남포보통학교 학무위원을 촉탁함 융의 3년 10월 19일 충청남도 관찰사 최정덕 해가지고 도 관찰사한테 임명장을 받았는데, 임명장이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역사 기록이에요. 자, 뭐 했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돈 거들어 댕겼어요. 보니까 학무위원 황보현 해가지고 부른면이 저 주산 이쪽에 부른면이에요. 그쪽 부른면에 우리 할아버지가 다니면서 의무금 조사록이에요. 의무적으로 돈 걷었어요. 학교 선생님 월급 주고 학교 하느냐고, 운영하느냐고. 그거 버는 거 보면 여기 천곡 의무금 뭐 미수 어쩌고 뭐 못 받았다는 것 같은데, 천곡이 샘실이에요. 샘실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의무금을 뭐 못 받았다고 이렇게 해놓고요. 황성리에 가서 이렇게 했다, 그런 걸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돈 걷어다가 학교를 운영한 사람이 학무위원이었다. 지금 말하자면 운영위원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학교를 처음으로 1909년에 만들었는데 학교에 학생들이 안 와요.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양반들이 학교 보내면 이거 안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또 뭐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 충무 쓰는 거 학교 가면 하나도 안 배운다. 뭐 수업료도 비싸고 수업료 낼 돈도 없고 또 신학문을 배우면 일본에 협조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일본 놈 배기 싫은데 학교 안 가야 된다. 그런 풍조가 있었다. 그래서 신문을 검색해 보니까 1909년에 직산 보통학교의 일본인 학감 교감이 학부에 보고한 그 보고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직산 군내에는 서당의 수가 비교적 많아 그 수가 33개, 서당 학생이 222명에 달한다. 본교가 보통학교로서 인가를 얻고 교감이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맹렬히 아동을 서당에 모아놓고 보통학교에 대해서 반대를 부르짖으며 허황된 얘기를 유포하여 우민을 농락하였다. 우민 또한 이를 경신하고 부질없이 망평할 뿐이다. 따라서 친절하게 입학을 권유하면 학교에 입학시키려면 차라리 농사에 종사하게 하겠다고 한다. 또 말하길 서당은 선량한 국민을 양성하는 곳이라 하면서 보통학교를 적대시하였다. 이렇게 학교를 처음 만드니까 학교 안 보내려고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 그래서 남포 공립보통학교도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요. 광고 이렇게 쓰였잖아요. 광고 공립학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써 있어요. 한문, 국한문 혼용했는데 한문이 더 많고 흘려서 가지고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제가 맨날 며칠 떠듬떠듬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서 그걸 나눠드린 게 이겁니다. 보령에 최초로 학교가 세워지면서 학교를 잘 안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서당댕이면 아무 소용없고 학교로 와야 출세할 수 있다고 그걸 구구절절히 써서 광고를 냈는데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 말이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번역한 걸 한 장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저거 같이 읽어볼게요. 광고 제가 같이 읽자고요. 공립학교는 국가의 교육을 발달시킨 책임이 있다. 학도가 드러나고 학교 업무가 확장되어 많은 서적과 여러 기구 수많은 그림이 있어 청년 자제의 보통교육이 일치월장하는 때이다. 훌륭한 생도들이 바람 따라 운집하여 경쟁적으로 새롭게 나가고 있는데 이불 속같이 어두운 사람은 쓰러져가는 집의 꺼져가는 등불을 지켜 옛 천황의 역사와 23년인지 23년인지요 진나라 대부의 구절을 구하여 평생 소리내어 읽은들 소득은 무엇이며 배우는 것은 어디다 쓸 것인가. 선생한테 종아리 만든 고통과 선생에게 주는 곡식의 부담은 어떻게 감내하리요. 실증도 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고생이 심한 것도 이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어언지간에 10년을 근심 속에 보내고 나이 30에 가정살림이 끝내 파탄되어 처자식은 굶주려 우는데 구할할 방법이 없는 즉 이런 때에 통감사략을 배운 힘으로 이 재앙을 면할 수 있는가. 10년 공부는 도로함이 답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 할까 장사를 할까 공장에 들어갈까 무릇 100가지 노동이 모두 책상 불림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평생 쓸데없는 통감사력을 버리고 또다시 새로운 학문을 익힌들 문명인물 누가 인정하리요. 종차에는 쌀 한 옵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다 죽을 지경에 다시 누구를 원망하랴. 여기에 미쳤을 때는 크게 소리질러도 깨닫지 못한다. 세월은 흘러가고 남겨주지 않으니 이것을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때는 때인지라 공립학교를 졸업하면 입신양명도 자기의 직분이요 많은 재산도 자기의 능력이다. 이런 말을 믿지 않거든 학교에 와서 실상을 보시라. 일각을 빌리기 어려우니 초놈이 아깝다. 어찌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멸할 것을 즐기느냐. 부형 여러분들아, 우리의 생애는 이미 지나고 있는 것이나 사랑하는 자제를 어찌 염려하지 않으리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내 자식을 사랑하리요. 가르치지 않으면 금수가 되어 성스러운 가르침도 망각한다. 생각하고 생각할지어다. 음력 내년 정월은 학도 모집을 대확장할 것이다.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두 학교에 나와 볼지어다. 제발 학교 나와라.
서당 보내지 말고 애들 학교로 데리고 와라 하는 얘기예요. 구구절절한 얘기인데 융이 4년 1910년 1월 27일 합방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음력설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음력으로는 이제 1910년이 안 됐어요. 다음 해에 음력 다음 해에 학교로 나와라 이 얘기예요. 예. 자, 그때 이제 웅천초등학교 쭉 이제 남포공립보통학교를 그 일람표를 보니까 1911년부터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학생 수가 1, 2, 3, 4학년까지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23년에 가면 5학년이 생겨요. 6년제가 되는 겁니다. 6년제가 돼. 이게 4년제하고 6년제하고는 엄청 차이예요. 4년제 졸업하고는 중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줄 세울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도 못 가요. 6년제를 졸업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년제가 이제 생기는 거고요. 자, 쭉 가면요. 남포학교예요. 학교 이름이 남포공립보통학교예요. 쭉 여기 1918년, 1917년까지는 남포공립보통학교예요. 그런데 1918년에 가서 남포의 학교는 남포에 있는데 이름이 화정공립보통학교로 바뀌어요. 화정. 왜? 대천에 군청이 들어서면서 대천에 학교가 생겨요. 이제. 그러니까 대천에도 학교가 있고 남포에도 있고 그 학교가 보령에 3개밖에 없는데 두 학교가 붙어 있으니까 그놈을 떼놓느냐고 남포 학교가 웅천으로 이사 갑니다. 그래서 1919년에는 웅천으로 완전히 이사 가고 화정공립보통학교로 이름이 그냥 유지되고 이제 그 전에도 남포 있을 때도 화정공립보통학교가 됐고요. 이제 다음 해에 웅천으로 이사 가서 웅천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웅천초등학교 졸업 그 횟수를 이때부터 따지지 않고 1909년에 생겨서 졸업생 나오는 것부터 따지지 않고 1920년에 옮겨가가지고 첫 해 졸업생을 1회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 자, 쭉 가가지고 이렇게 생겨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요. 26년에도 남자는 239명인데 여자 봐요. 여자 17명밖에 안 되고요. 여자가 처음으로 생긴 건요. 여자가 학교를 처음으로 생긴 건 1924년이에요. 이때 6명 1학년이 6명 들어옵니다. 이때 가서야 여학생이 들어오고요. 자, 그렇게 이제 됐다는 거예요. 1909년 이제 처음으로 생기고 17년에 그 남포에 있으면서 화정공립학교로 바뀌고 18년에 웅천 12월 달에 대천리로 이전해서 1919년부터 웅천읍 대천리에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919학년도 20년 초에 졸업생이 웅천초등학교 1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 보령 교육의 역사가 10년이 없어진 겁니다. 매몰된 거예요. 자, 주포공립보통학교는 언제 어떻게 생기느냐? 보령공립보통학교는 주포초등학교인데 단교는 단기 4244년 1911년 7월 5일부 설립인가를 받아서 즉시 교사 수축 기타 설비에 착수해서 12월 5일을 기하여 개교식을 거행한다. 그래서 1911년에 생깁니다. 개교 당시는 1학년 31명, 2학년 14명, 뭐 40개에서 45명으로 두 학급 편성했다. 이게 왜 개교 당시 2학년이 어떻게 생겼느냐? 2학년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여기도 정식 학교는 아니지만 사립학교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지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학생을 바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2학년이 되고 1학년이 되고 바로 편성이 된 겁니다. 예. 자, 1919년 5회 졸업생 주포초등학교에 가면 옛날 사진들이 그대로 많이 있어요. 근데 1919년에 5회 졸업사진인데 보세요. 이게 선생님들이에요. 이 선생님들이 무단정치 시대에는 이렇게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황창현이라고 우리 집안 할아버지가 남포 공립보통학교에 처음으로 오신 할아버지 댁에 가도 광에 칼이 있었어요. 그 칼이 이때 차고 다니는 칼이에요. 이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칼을 차고 있었고 그때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하고는 좀 다르죠. 나이가 이제 먹고 이때는 절반 정도 건 30-40%가 결혼하고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이건 1933년에 이제 졸업 사진이에요. 학생들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주포에 있는 보령 공립보통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학교예요. 신문 검색을 해보면 뭘로 유명하냐면 직업교육으로, 학생들한테 직업교육 시킨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짜기 경기 대회를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지금 가만히 짜기 경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제1회 가만히 짜기 경기 대회 하는 모습이에요. 예. 이런. 그리고요, 이렇게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그 주포에 유명한 일본 사람이 살았거든요. 간척 사업을 많이 한 그 일본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 힘으로 그랬는지 당시에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주포를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주포 초등학교, 주포 공립보통학교에 와서 기념식수하는 모습이에요. 1933년 10월 10일 날 여기 우가키 총독이 여기에 왔다고 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신문에도 그 주포 공립보통학교에 기념식수하는 모습입니다. 이 분이 아마 우가키 총독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 학교에 있는 사진 중에 33년 12월 20일 요것은 품평회를 하는데 집에서 소를 끌어다가 우리 소를 이렇게 잘 키웠다고 그거 이제 대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그때는 초등학교도 굉장했죠. 지금 초등학교에서 소 끌고 오라고 뭐 끌고 오겠어요. 예. 그다음에 오천의 공립보통학교는 언제 생겨나느냐? 62년 1907년에 10월에 사립 광신학교로 설립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공립보통학교가 되는데 오천의 학교는 1913년에 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1913년 6월 6일 날 개교식을 거행해요. 그런데 이걸 저도 처음에는 빠뜨렸어요. 요 근래에 자세히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개교 당시는 원 수영 사공청의 전 사립 광신학교사를 사용했다. 그렇게 개교 당시에 오천 공립보통학교는 전 원수영, 충청수영의 사공청에다가 만들었다. 여기에 사립학교도 여기에 있었고 그 사립학교 건물을 이용해서 오천 공립보통학교가 1913년 6월 6일 날 개교식을 거행했는데 바로 다음에 1914년 4월 22일 원수영 장교청의 전 오천군청사에 이전하다 이렇게 이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오천 학교가 바꿨어요. 오천 학교하고 면사무소하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1914년 4월 1일 날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오천군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천면이 돼요. 그렇게 오천군의 군서기가 많았었고 큰 행정기관이 없어져 버리고 사무원이 몇 명 안 되는 오천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군청사를 오천 학교가 가져가 버립니다. 학교가 초등학교 자리로 가고 학교 자리로 면사무소가 오게 돼요. 그렇게 오천 면사무소가 근래까지 있던 자리가 원래 학교 자리예요. 그리고 지금 오천 초등학교 자리가 오천 군청 자리입니다. 그게 1914년에 바꿔요. 4월 22일 날 바꿨다고 오천 초등학교 연역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걸 보고 제가 다 해결했어요.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됐어요. 오천에. 자, 그래서
사공청이라고 여기에 학교가 처음에 있었다가 사립학교도 여기에 요 점 찍은 것이 다 이게 충청 수영의 건물들인데 충청 수영이 폐지되고 그 이제 건물들을 다 헐어버리면서 묘지 쓰느냐고 양주조 씨들 묘지 쓰느냐고 다 헐어버리면서 요 점 찍은 것만 남아요. 그런데 여기가 사공청이 학교가 되고 장교청이 군청이었는데 여기에 1914년에 군청을 학교가 오고 학교 자리로 면사무소가 가게 됩니다. 예,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이게 오천의 옛날 사진이에요. 이게 오천군청입니다. 오천군 장교청이에요. 이게 오천군이에요. 오천군도 일정 때가 아니에요. 일제강점기가 아니에요. 조선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객사가 필요해요. 충청 수영의 객사 같은 건 다 부셔서 없어요. 그런데 1901년 오천군이 만들어지면서 오천군에도 객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원찮은 객사를 하나 만듭니다. 요게 오천군의 객사예요. 오천군청, 오천군의 객사. 이렇게 두 건물이 들어서는데요. 예, 요게 통째로 다 학교가 됩니다. 이제 1914년에 학교가 돼요. 예, 1921년에 오천공립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에요. 이게 장교청의 모습이에요. 오천공립고등학교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22년에 장교청 모습이에요. 오천군청이었던 그 오천학교입니다. 이것이 1922년에 객사예요. 오천군의 객사예요. 아직 오천초등학교, 오천공립보통학교 옆에 동쪽으로 아직 객사가 있어요. 요 객사가 나중에 헐려가지고 면사무소로 갑니다. 면사무소가 날라가지고 사공청이 낡아가지고 헐어버리고 요 건물을 뜯어다가 면사무소가 돼요. 그리고 이 건물 자리에는 교실이 됩니다. 그렇게 오천 사람들이 헷갈려요. 저 건물이 옛날 면사무소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거 이제 이사 간 거예요. 면사무소 건물로 옮겨진 오천군 객사 이쪽에 있었는데 요 오천 면사무소로 옮겨가요. 네, 그런 모습이에요. 하여튼 그 다음에 대천 초등학교가 생겨납니다. 대천에 이제 초등학교가 처음으로 생겨요. 그 대천 초등학교 학교 연역지에 보면 군 합병 전에도 각 군마다 공립보통학교가 개설되어 있었으나 통학 거리 관계로 몇 내 청소년의 다대수가 허다한 서당에서 한문을 전공함에 불과하였다. 남포 공립보통학교를 폐지하고 차에 설치역을 분해서 설치를 대천 웅천의 이계면으로 하고 장래 수차의 교사를 증설할 계획하여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인가를 얻어가지고 대정 7년 1918년 5월 27일에 대천 초등학교가 개교가 됩니다. 이때 남포에 있던 남포공립보통학교는 웅천으로 가게 됩니다. 웅천으로 가게 돼요. 여기는 폐교했다고 그러는데 폐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활기록부를 다 가지고 갔으니까 폐교가 학교를 옮긴 거죠. 이름을 바꾸고 옮긴 겁니다. 옛날 남포에 있던 생활기록부가 다 웅천에 있어요. 자, 그리고 대정 11년 22년에 5월에 5학급으로 편성하고 4월에 6학급으로 편성하고 이렇게 됐다. 자꾸 학교가 커졌다. 뭐 38년에는 열학급 뭐 이렇게 됐다. 자, 그런데 대천에 사실은 대천 초등학교가 최초로 생긴 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 자제 교육으로 해서 1913년에 대천 초등학교가 생기기 5년 전에 벌써 일본 사람들 학교를 구시에 세웁니다. 그것이 대남학교로 이사 와요. 일본 사람 학교는 먼저 한 5년 먼저 생겼다. 그래서 일본인들을 위한 학교가 대천 공립학교보다 먼저 1914년에 구시에 설치됐다가 1915년에 대남학교 자리로 옮긴다. 네, 그런 얘기예요. 자, 대천 초등학교에 학교를 설립할 때 땅은 어쨌느냐?
이거 한번 여기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시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대천 초등학교가 지금 대천동 37-2번지입니다. 대천 초등학교의 대표 번지예요. 이 대표 번지 37-2번지는 대지고 면적이 2,586평이에요. 요게 1915년 2월 1일 날 조민행이라는 사람이 기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대천 초등학교는 강당이든지 어디든지 조민행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학교 땅을, 대천 초등학교 땅을 다 전부, 거의 전부를 다른 사람 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뭐 황오연이라고 이분도 있고, 옛날에 보령신문 하던 분 할아버지예요. 이런 분이 기부하는데 얼마 안 돼요. 면적이 229평 이 정도 기부해요. 그런데 여기는 2,586평을 한 목에 기부해서 대천 초등학교가 만들어지게 해요. 그분이 조민행이에요. 어디 살았느냐? 윗갈머리 살았어요. 윗갈머리. 지금 영보주유소 그 위에 사시던 분이에요.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알더라고요. 예, 들어서 그랬다. 꼭 기념해야 돼. 이분을, 조민행 이분을. 학생 수가 이렇게 자꾸 많아진다. 학생 수가 쭉 보면요, 4학년까지 있다가 이제 21년, 20년까지는 4학년이 있고, 그 뒤로 이제 학년이 높아져서 6년제가 이렇게 되고, 여학생은 1924년에 처음으로 여학생 3명이 입학이 돼요. 자, 그리고 이건 구시에 일본 사람들 학교가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이 구시 이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중앙교회 자리예요. 중앙교회 자리에 일본 사람들 학교가 있었다. 그 일본 사람이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일본 사람이 이렇게 내가 졸업한 대천 공립심상소학교는 대정 2년 1913년에 창립한 재류 일본인의 자제를 교육하기 위한 초등학교로서 당시 학생 수는 5, 6명이었다. 교사는 초가지붕으로 민가를 개조한 조그만 교실이었다. 에도시대 서당같이 생겼다. 거기 가려면 눈 빠지면서 갔다. 1915년에 신시가지가, 대천의 신시가지가 굉장히 먼저 만들어져요. 1915년에 벌써 만들어져요. 예. 그때 신시가지 만들면서 학교를 옮겼다. 대남학교 자리로 옮겼다. 근데 이건 연구가 필요해요. 대남학교 자리로 옮겼는지, 그 한 블록 남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옮겼는지, 그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천북 사람들은 학교를 천북 공립보통학교는 1932년에 가세요. 이제 나중에, 아까는 이제 왜 남포에 또 주포에 오천에 왜 학교가 생겼느냐, 그건 군청 소재지예요. 처음에는 군청 소재지에 학교가 하나씩 세워지다가 나중에는 면 소재지마다 하나씩 학교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각 면에 학교가 하나씩 생겨나요. 천북은 1932년에 생겨난다. 그런데 이 천북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고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천북면에 하만학당을 설립했다. 천북면 하만리 유지 제시의 발기로 수월 전부터 하만학당을 설하고 근처 구식 사숙 서당을 폐지하고 동시 동학당에 입학하게 한 바 현재 생도는 남녀 100여 명이다. 누가 수어 교사는 전부 명예를 열심으로 해서 교수 중인 바 장래가 유망하다 하며 직원은 학감, 최창재, 학무위원 누구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했다. 그런데 정식으로 인가는 32년에 난다. 그 다음에 미산내 학교, 미산 사람들이 대단해요. 미산에 학교를 생기는 것은 학교가 1928년 5월 1일자로 미산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는데, 그 전에 벌써 신문 기사를 검색하면 1925년 11월 25일 신문에 유신학원 낙성해가지고 유신학원이라고 나와요. 이건
충남 보령군 미산면은 호수가 1,500호, 인구 5,000명이나 되는데 하등의 교육기관이 없음을 유감으로 여기던 바 해면 유지 염두섭씨, 염두섭씨 저도 들어봤어요. 이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염두섭 씨는 이를 애석히 여겨 금천 2월에 500여 원의 거액을 전담해서 유신학원을 창설하고 동면 평나리에 주거하는 송덕헌과 협력해서 열성으로 1, 2, 3, 4학년 70명 생도를 무보수 교육하여 오던 바 어쩌고 저쩌고 낙성식을 했다. 그런데 이런 학교들, 아까 천북에서도 서당을 폐지하고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런 학교들은 어땠느냐? 한문 가르쳤느냐? 신식 교육을 했느냐? 아니에요. 한문 아니에요.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갖다 가르친 거예요. 사립이 영정. 예, 국가에서만 안 했지. 그렇게 근대 교육을 전부 고을마다 다 했어요. 청소면에서는 청소가 제일 늦게 생겨요. 학교가 1936년에 생기는데, 여기도 32년도 학교를 만들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산에는요, 이제 보령에 지금 제가 연구하는 게, 보령의 중등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거 연구를 제가 안 했어요. 보고서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령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과정을 최초로 공부한 데가 주산하고 오천이에요. 대천도 아니에요. 대천도 아니에요. 여기도 해방 후에 다 생겨나요. 오천하고 주포인데, 주산인데 거기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주산 농업학교는 주산에 거주하는 상리연, 임세준, 임돈순 씨의 노력으로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웅천 농협에다가 예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학교 세워달라. 그래서 국가에서는 일본, 여기는 일정 때예요. 일제강점기인데 정부에서는 중학교는, 일반 중학교는 아니다. 일반 중학교는 안 세워요. 일반 중학교는 아니고 농잠 보습학교를 세운다. 농잠, 누에 키우는 그런 학교를 세워주겠다 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 기사가, 신문기사가 31년 6월 28일자 신문기사가 농잠 보습학교 설립자에 감사함. 그 후 작년부터 충남 수산학교 문제가 도평의회까지 상정되어 서산이나 보령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현안이 되었던 바, 도 당국으로부터 충분한 조사를 한 결과 결국 보령 5천으로 결정되어 거월부로 인가를 수하여 본월 15일부터 오천 공립보통학교 내에 임시로 수산과를 부설하여 수산과생들을 수용케 하고 명년도에는 완전한 시설을 볼 모양이다. 자, 이게 1931년 6월 15일부터 오천 공립보통학교 내에 수산과가 생깁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보통학교 졸업한 아이들을 또 거기서 수산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한 10여 년 동안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 수산학교가. 구체적인 그 자료를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천 초등학교에 가도 그 수산과 졸업생에 관한 이야기가, 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단편적으로 듣는 얘기는, 이때 수산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방 후에 보령 수산계, 이제 충청남도의 수산계를 장악해요. 그렇게 충청남도의 수산과장 이런 걸 다 오천에 이 수산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오천의 수산학교가 뭐가 되느냐면 해수욕장에 있는 수고가 돼요. 이 수고로 돼요. 수고. 그래서 충청남도의 수산학교는 하나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수산과장이니 뭐니 이런 거 하려면 수고를 졸업해야죠.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하죠. 네. 그래서 그 태동이 오천에서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농잠 보습 학교를 인가해 주겠다는 쾌약이 유하다 한다. 이 사람들 세 사람이 돈을 웅천금융조합에 예치하고 통장을 갖다가 도청에 갖다 줬다. 이 돈으로 학교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보령의 중등교육의 시작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국가에서 인가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생겨난 건 아마 해방 후에 생겼을 것 같은데, 이 일제강점기에 이런 중등교육이 시작이 돼요. 일제 때는 홍성에 인문고등학교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홍성 사람들이.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국가에서 충청남도에 공주고보 하나 있으면 됐지, 무슨 홍성에 인문고등학교냐, 그래서 홍성공업을 만들어라. 그래서 홍성공업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 홍성공업학교가 대전으로 가서 대전공전이 되고요, 지금 한밭대학으로 변했어요. 그것이 홍성에 있던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인문고등학교 하면 도에 하나씩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천내 효자도 같은 섬에서도 학교가 생겨나요. 이 효자도 주민들이 작은 섬에서 그 효자도의 효명서당이라고 하는 학교인데요, 1918년에 생겨요. 처음에는 한문 배우는데 1921년부터는 교과서 갖다가 근대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교육한 사람이 최순혁 씨라고, 최순혁 선생님인데 이분 비석이 지금 효자도 가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효명서당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원산도의 광명초등학교 연역지 뒤에 처려져 있어요. 그렇게 효자도에 그 학교가 없어진 게 원산도에 초등학교가 생기면서 효자도에 그 광명학교가 없어졌어요, 사립학교가. 그러면서 그 학교 기록을 원산도에 광명학교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원산도 광명학교 연역지 뒤에 요게 처려져 있더라고요. 1918년도에 쓰기 시작한 거를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이 기록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걸 느꼈어요. 효명서당 연역지를 보면 구구절절히 효자도에서 어디 초가집 누구네 집에서 사랑방에서 몇 명이 모여서 누가 가리키고 어쩌고 하다가 어디다 학교 짓고 한 얘기를 구구절절히 써놨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 얘기 못하고요. 미산 평나리 잘하실 마을 야학 이제 밤중에,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낮에 학교 못 간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밤중에 또 가리킵니다. 그게 야학인데, 평나리의 야학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어요. 사진도 있고요. 이게 평나리의 자라실에 학당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종업식 하면서 방학 주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48년도에. 이때도 이 학생들 학교 못 가고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소화 14년 1939년부터 평나리 야학회 개요해가지고 평나리 야학을 언제 어떻게 누가 만들고 뭐 어떻게 교육하고 이게 다 기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책으로 맨 이게 있어요. 윤인희 씨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웅천 읍 대창리에 야학이 이제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만 발췌해 왔어요. 웅천 대창리에도 옛날에는 일정 때는 웅천의 인구가 대천보다도 더 많았어요. 웅천에 석공업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사는데 돈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학을 했다. 그런데 웅천 지역의 야학은 사회주의자들이 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퍼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3년부터 정일 노농회라고 하는 데서 회관에다가 40-50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야학을 했다. 이때 혁신청년회원, 이게 혁신청년회원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달 김탁 이런 사람들이 야학을 열었다. 뭐 28년에는 이런 사람들이 열었다. 30년에는 김응시, 김영진 이런 사람이 했는데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신문 기사로도 그런 게 나옵니다. 자,
보면 26년 7월 12일자 동아일보에 노동야학경영 혁신청년회에서 이 혁신청년이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웅천 정일 노농회에서는 앞으로 3년 전부터 동해 회원 제시 열성으로 일반 노동계급이 일반 노동계급이 문맹을 되찾기 위하여 동회관 내에 야학을 설치하고 아동 40~50명을 수용하여 열성으로 교수하여 오던 바 원래 무산계급의 경영이므로. 자, 이 용어도 굉장히 그렇죠. 무산계급 이렇게 나오고 그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신문 기사를 보면 경찰서에 잡혀가고 그래요. 강연회 하다가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한다고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이 야학을 열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요약을 하자면 우리 보령 지역의 최초의 학교는 1905년 남포 향사에 만든 명달학교다. 그 다음에 객사로 옮겼고 청출학교라고 이름을 했고, 그 다음에 1909년 9월 13일에 정식으로 남포공립보통학교로 을종학교로 인가받았다. 이게 1909년 9월 13일. 이게 보령 최초의, 일정 이전에 보령 교육의 최초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남포학교는 웅천으로 옮겨가서 남포학교 기록이 지금 다 웅천에 있다. 지금은 웅천이지만 웅천에 있는 초등학교가 옛날에는 화정공립보통학교라고 그랬다. 왜냐하면 한자로 웅천 구장터 거기를 화정이라고 그래요. 화랑매에서 나온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학교는 주포에 세운 학교인데 1911년에, 세 번째는 오천에 세운 학교인데 1913년에 생겼다. 처음에 사공청에 생겼다가 군청하고 바꿨다. 이게 중요해요. 군청하고 바꿨다. 오천구청하고 학교하고 바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대천초등학교다. 대천공립보통학교다. 군청이 오면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여기에 생겼다. 여기에 꼭 알아야 되는 건 조민행씨다. 조민행씨가 땅 2,586평을 기부해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학교가 생겨난 거다. 대천초등학교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조민행씨 땅이 기부됐기 때문이다. 강변에서는 그 이후로 다 학교를 또 유지들이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했다. 그리고 한 면에 한 초등학교를, 한 공립보통학교를 만드는 국가 정책 때문에 학교가 다 들어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조민행 씨, 신기수 군수, 요 두 사람을 사람으로는 기억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해서 8시가 딱 됐고요. 예, 준비해온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예. 지금 있는 남포초등학교는 한참 뒤에 이제 생겨나요. 일정 때 생겼는데 연도수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게 맞죠. 예, 그게 맞아요. 예, 안녕히 가셔요. 예, 고맙습니다.